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17기 학술팀장 조승근입니다. 네, 그 앞에 사설 붙이지 않고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와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통 이렇게 저 두 개의 지도가 나오면 지도가 그려져 있으면 대동여지도, 그리고 글이 써 있으면 택리지. 여기에 이름까지 김정호와 이종환이라고 쓰여 있으면 확실해요.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대동여지도의 제작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약 1660년대로 제작되며 이는 역사지리학적인 분류에서 조선 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다만 대동여지도 문제는 많이 나오는 만큼 다른 선지도 보고 갈게요. 가에서 A는 하천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요. A가 하천일까요? A는 심리마다 그 도로를 심리마다 표현한 일종의 축척인 방점과 그리고 그 방점이 표시된 도로입니다. 하천이 아니죠.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B의 정확한 해발 고도를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해발 고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GPS 장비도 없었으며, 또한 대동여지도 자체가 등고선을 표기한 것이 아닌 그냥 산지 자체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지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해발 고도는 알 수 없습니다. 대동여지도와 택리지는 모두 국가 통치의 목적이 아닌 김정호라는 학자가 만들었고 이종환이라는 학자가 만든 국가 통치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억에 써있는 택리지에 써있는 이 말은 가거지의 조건 중 인심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리에 해당합니다. 지리가 아니라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중 산수에 해당하겠네요. 지리가 아니라. 지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더 어떻게 모여 있는가에 대한 그런 형태고, 산과 강, 바다의 형태를 나타낸 것은 산수거든요. 즉 인심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키워드를 보고 갈게요. 신도리 해안사구, 화력발전소, 관광레저형, 사과 생산지, 수력발전소, 남한강 수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자, 일단 신도리 해안사구라고 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A. 태안군입니다. 좀 복잡하게 나오면 가끔 이게 대학 가서 좀 복잡하게 배우면 이 동네가 가시 집성촌이래요. 그래서 가시가 많은 곳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한번 봤습니다. 물론 고교에선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B는 그 제철소 얘기할 때 나오는 당진이고요. C는 국립생태원 서천, D는 그 충북혁신도시 진천, 그리고 E는 충주시인데요. 충주시가 그 남한강 수계가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 최근 중원 쪽에 그 기업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A는 태안이고 E는 충주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이 다른 지역의 이름은요, 당진, 서천, 진천입니다. 그래서 A와 E라고 했으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장면 중 일부이다. 댓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골라라. 자, 1번의 그 내용을 지우면서
1번 내용을 지우고 그리고 이쪽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영해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해는 이렇게 섬이 많이 있고 남해도 이렇게 있고 동해는 호미곶 솟아 있고 울릉도 독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영해의 경우 이렇게 바깥쪽을 있는 12해리 선과 울릉도 독도 수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영토는 이곳 우리 한반도 본토와 그 바깥 섬들, 부속 도서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영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 맞고요. 영해를 설정하는 방법은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이 있는데요. 직선기선은 서해안권과 남해안권, 그리고 호미곶에서 달만갑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울산의 그 방어진에서 화암초에 이르는 지역, 이 동해안 두 곳만 그 직선기선이고요. 그 외 지역은 모두 통상기선입니다. 울릉도는 케이스가 아니므로 틀렸죠. 일정 수역 이내 12해리의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대한해협입니다. 이 지역이요. 지금 선으로 표시된 곳. 대한해협은 그 12해리로 설정할 경우 일본과 일부 영해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3해리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면 내수가 확장된다고 했는데 내수가 확장이 되려면 바깥쪽에 섬이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즉 이렇게 이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나라 관할도서가 있다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내수가 확장되는 것이지 이 안쪽에서 간척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수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갑과 병 2번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례 문제가 나왔네요. 도시 재개발의 경우 키워드 달동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담벼락 내 그림, 조형물, 마을 변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으면 대규모 재개발. 그리고 담벼락, 조형물, 마을이면 소규모 재개발. 대규모 재개발의 경우 기존 건물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건물 평균 층수는 높고요. 자본 투입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경우는 기존이 낮고요. 건물 층수는 역시 낮습니다. 대신 그리고 자본 투입 규모도 낮죠. 기존 이거 높음으로 정정합니다. 아무튼 나도 높고 가도 높은 그러면 B가 기존 건물 활용도가 되어야 되죠.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은 것은 B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군과 100만 명 이상의 도시군을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수도권의 경우 일단 군이 5개밖에 없어요. 경기도의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과 옹진군 이렇게 5개만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1995년 도농통합 이후에 군이 상대적으로 군인 인구가 많아져서 그것이 시로 승격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이 내용을 지금 언급하냐면요. 이 문제가 18번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2부 18번 해설 때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수도권은 군 인구가 가장 적고 100만 명 인구 이상인 도시인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용인 이렇게만 봐도 100만 명 인구가 차지하는
이상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가 수도권이 됩니다. 영남권도 대구, 부산, 울산, 창원이라는 4개의 100만 이상 도시 때문에 100만 명 이상 도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가 영남권이 되겠죠. 반면 호남권은 광주 딱 한 도시가 140만이고 다른 곳도 나름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또한 50만 명 미만의 도시가 진짜 많아요. 여수, 순천, 목포, 그리고 아무튼 시라는 지역이 들어갔으면 군 말고 시면 다 50만 명 미만이에요. 전주시만 50에서 100만 명 인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호남권이고요. 광주, 전주, 그 외 나머지 시군 이렇게도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다 보면 아까 광주광역시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정답이 2번으로 도출이 되네요. 호남권 유일한 100만 도시 광주광역시.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의 도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죠. 그리고 호남권의 인구는 약 400만 명 정도 되고 450만 명, 영남권의 인구는 약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도시화율은 수도권이 가장 높고요. 영남권과 호남권은 서로 맞닿아 있지만 영남권과 호남권은 충청권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6번. 그래프의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선지가 3종밖에 없네요. 3개 종네요. 세종, 서울, 경북인데요. 세종시는 국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으며 그에 따른 그 자녀들,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지역이 다 지역이고요. 서울시는 그 청장년층 비율도 높고 다만 아직 자녀들 비율도 적고 노년층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즉 청장년층이 여기 높은 편이죠. 가가 서울시가 되고요. 경상북도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가 됩니다. 즉 서울, 경북, 세종 3번이죠. 7번 지정학 문제네요. 자, 나리분지가 나왔으면 울릉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산이 생긴 곳은 국내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제주도네요. 그리고 A 지형은 그냥 주변 산지. 이거 C도 그 지형도상의 산지. 이거 B와 D는 기생화산이에요. 일단 B, D 기생. 이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으로 지하수의 용식작용이 아닙니다. 지하수의 용식작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울릉도와 제주도는 분출함 지역으로 분출함은 용암의 열기에 의해서 혹 공룡 발자국이 있더라도 열기에 의해서 녹게 됩니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B와 D는 기생화산이라고. 오히려 이 나리분지가 칼데라였죠. A와 C는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졌다. 제주도는 이 낮은 지역의 경우 이렇게 산지가 있으면 이곳은 현무암질 용암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경사가 급한 지역은 안산, 유문암계통의 용암입니다. 이게 똑같이 울릉도에도 나타나는데요. 울릉도의 경사가 높은 지역은 점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은 안산암, 유문암 계통, 그리고 C는 점성이 낮은 현무암 계통.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정답은 5번인데요. 이 5번의 이 나리분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폭발을 해서 이 분화구가 함몰이 된 칼데라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함몰이 되면 이렇게 산지가 형성됐겠죠. 이곳에 또 다른 마그마룸에 의해서 기생화산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아무튼 정답은 5번이고요. 8번. 보통 이 서울시의 인구를 물어보면 대략적인 위치만 알아두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노원구, 서울 동부 끝, 인구는 앞자리 5. 노 5, 중 1.1, 금 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원구는 인구가 55만 명대, 중구는 10만 명대, 금천구는 20만 명대. 그렇게 외웠어요. 실제 그거를 적용시켜보면 노원구, 중구, 금천구 순이죠. 노원구는 중구보다 출퇴근 시간대에 순유입 인구가 많다. 출퇴근 시간대 인구 이동을 GIS를 정리를 해봤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가 많았다고 해요. 수도권 인구는. 즉, 이 중구 지역과 강남구 지역의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강남구가 문제가 나왔으면 어려워졌을 텐데 통계자를 직접 비교해야 돼서 어렵지만 강남 지역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낮아졌네요. 그래서 순유입 인구는 적고요. 제조업체는 금천구에 가장 많아요. 중구는 사무지구, 노원구는 주거지구, 금천구는 주거와 그 공단, 이곳이 구구로공단, 현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입지한 지역이라서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저도 제조업 쪽 교육 받을 일 있으면 금천구나 구로구 쪽으로 많이 장소가 잡히는 것 같더군요. B는 중구는 노원구보다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이것도 예전에 GIS로 단계 구분도로 한번 구축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지가가 높다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가 지가가 높고 다음 여기가 높고 그리고 조금 더 연한 데라면 이 가운데가 지가가 낮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가가 또 낮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지가 그래프로 지가를 단계 구분도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아무튼 높고요. 주간 인구가 많다고 했는데요. 주간 인구는 상주 인구 곱하기 주간 인구 지수를 하면 그 주간 인구를 구할 수 있어요. B는 약 44만 8천 명, C는 약 28만 명으로 주간 인구는 B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죠. 표는 지표별로 광역시 순서를 나타냈다고 했다. 가에 해당한 도시를 지도에서 고른 것은? 이거는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광역시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게 뭐냐고요? 인구 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울산이죠. 일단 가가 울산인데 자 그러면 지역을 알아야죠. 이제 일단 이것은 위에서부터 외울게요. 서울 기준으로 가장 위는 밑쪽부터 내려오면 인천, 대전, 대구, 영남권으로 돌아서 울산, 부산, 광주. 그러니까 인구로는 이렇게 외우시고요. 지역으로는 이렇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역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지역 위치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인구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이렇게 외우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펜 색깔 바꿔서 제일 위 인천, 두 번째 대전, 세 번째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자, 울산은 여기 네 번째 시에 해당했으니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과학시분들은 이렇게 외우는 것만으로 풀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헷갈린다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울산으로 외워도 되고요. 울산 문제는 상대적으로 선지가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는 편입니다. 지도의 A와 D 지역에 대한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척시 양구군. 삼척시는 석회암, 양구군은
그 침식분지, 펀치볼, 화강암, 편마암. 석회암 지대에서는 충격층을 넓게 발달하여 변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일단 삼척시 자체가 고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충격평야가 형성될 조건은 동해안권에서만 살짝 형성되고 이곳은 해당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틀렸고, 삼척시 전체로는 맞을 수 있지만 지도에 표시된 것만은 틀렸다는 것이죠. B에서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 토양이 분포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분자 개수를 맞추지 않고 화학식으로 풀어볼게요. 석회는 CaCO3, 그 H2O가 반응하면 CaOH, 수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형성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반응식을 봤을 때 이때 CaOH가 붉은색 길을 띠고요. 또한 그 이 화학식은 그 대학 지정학에서만 나오지만 성대 토양이 아닌 간대 토양이에요. 이것은 간대 토양은 주변 기반암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고, 성대 토양은 기후 조건을 반영한 토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D는 신댕대 경동성 요구로 형성된 고위평탄면이라고 했는데, 고위평탄면은 상대적으로 이 삼척 지역에 가깝고요. 경동성 요구 운동으로 형성된 고위평탄면이 아닌 화강암과 편마암의 그 풍화도 차이에 의한 차별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침식 분지입니다. 편마암은 화강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고 했는데요. 형성 시기만으로 이 그래프를 정리해보면 C인 편마암이 제일 빠르고 고생대 석회암이 빠르고 D가 빠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편마암은 화강암보다 풍화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들은 2부인 11번에서 20번까지 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